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바로 도형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아무래도 이제 그 개념이 아주 중요한 단원이에요. 그래서 개념만 확실히 익히면 쉬운 단원인데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제대로 익히지 않고 문제를 풀면 자칫 어려운 그 단원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그 명심하시고 개념 꼭 잘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도형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도형의 위치 관계. 자, 도형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점, 우리가 직선, 우리가 평면에 대한 위치 관계를 얘기를 할 거예요. 뭐 곡선도 있고 곡면도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은 우선은 안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점과 직선, 평면 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점과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평면, 공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평면은 어떤 걸 평면이라면 이렇게 칠판에 있는 것처럼 내가 여기다가 이제 적을 수 있고 뭐 그릴 수 있는 요런 이제 평면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중에 붕 띄어서 이제 서로 위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점과 직선은 평면이든 공간이든 오로지 한 가지의 위치 관계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보냐면 우리가 L이다 그러면 점 A고, 자, 그 다음 여기가 B고 그리고 여기가 C다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자, 점 A는 직선 L 위에 있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점 A는 뭐가 된다? 직선 L 위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점 BC는 B하고 C는 L 위에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직선 L 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점 A가 직선 L 위에 이렇게 있으면 L 위에 있다. 아니면 우리가 L 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볼 부분이, 자, 점과 직선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점과 평면을 얘기해 볼까요? 점과, 자, 평면은 우선은 이렇게 칠판에다가 점을 딱 찍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미 이 점은 평면에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과 평면에 대한 위치 관계는 굳이 이 평면에선 따지지 않아요. 얘를 점하고 평면을 공중에다 붕 띄어서 서로 간의 이제 위치 관계를 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얘는 뭐만 우리가 생각하냐면 바로 공간에서만 위치 관계를 생각해요. 그래서 공중에 붕 띄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 보면은, 자, 평면을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려요. 바로 P라고. 자, 그런데 요게 평면이 지금 보면은 평행사변형 모양이지만 사실상은 얘는 이쪽, 요쪽, 요쪽으로 끝없이 가는 면이에요. 그래서 끝없이 가는데 그걸 우리가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는 평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우리가 점을 하나를 두고, 자, 밖에다가 점을 우리가 하나를 뒀어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점 A는, 자, 평면, 자, P 위에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가령 나중에는 어떻게도 얘기하냐면 점 A는 평면 P에 포함이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은 위치 관계 부분이기 때문에 점 A는 평면 P의 위에 있다. 요거를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평면 P 위에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점 B는 평면 P 위에
자,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점과 직선, 점과 평면을 이야기했으니까 직선을 이제 이야기할 건데,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세 번째, 직선과 직선인데, 자, 얘는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분명히. 그래서 얘는 우선 첫 번째, 평면과 공간 두 가지가 다 돼요. 그래서 우선 평면에서만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평면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 경우가 발생을 해요.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하느냐. 자, 우선은 직선 L과 M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한다? 자, 직선 L과 직선 M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직선 L과 M이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선 L과 직선 M은 자, 일치한다. 그래서 요거를 기호를 어떻게 써요? 바로 여기 바로 썼죠? 바로 L과 M은 서로 같은 직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 이렇게 서로 만나지 않는 직선이 있어요. 요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직선 L과 직선 M은 평행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기호로는 L과 M이 이렇게 평행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우선 직선과 직선에서 우리가 평면에서의 우리가 위치 관계를 얘기했고요. 이제 이어서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선 정리를 하시고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세요.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공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공간인데요. 자, 우선은 얘도 마찬가지로 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리고 일치하는 경우 자, 평행한 경우. 자, 얘는 기본적으로 얘는 다 위치관계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방금 얘기했듯이 뭐였죠? 바로 한 평면에서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간에서는 두 직선이 요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바로 요거예요. 자, 한 평면에 얘는 어떤 L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는 선이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평면에서 그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L이에요. 그리고 얘가 M이에요. 이런 식으로 평행하지가 않고 이렇게 되는 거. 바로 요거를 우리가 바로 무슨 그 위치 관계로 얘기하냐면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 꼬인 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꼬인 위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꼬인 위치는 자, 두 직선이 만나지를 않는다. 우선 첫 번째, 만나지를 않아요, 서로. 그러니까 만나는 교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평행하지 않다. 자, 요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이니치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많이 좀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문제 푸는 이 교재라든지 이런 거는 다 평면이죠. 그래서 꼬이니치를 잘 찾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로 우리가 이제 직류면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꼬이니치를 따질 때는 분명히 뭐예요? 바로 직선을 따져요. 직선을. 자, 그래서 내가 이 선과 뭐가 돼요? 꼬이니치를 찾으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꼬이니치는 어디에 있느냐? 자, 우선은 만나질 않는다. 만나는 선들을 전부 다 지웁니다. 이 선과 만나는 선들을 다 지워요. 자, 그리고 평행한 선들을 다 지워요. 평행한 선들을 이렇게 지웁니다. 평행한 선을 다 지웠어요. 자, 그러면 얘 꼬이니치는 뭐가 있냐면 만나는 거를 지웠죠. 평행한 거를 지웠죠. 그러면 안 지워진 게 누구예요? 바로 요 선, 그리고 요 선, 그 다음에 요 선, 그리고 요 선이 있죠. 그래서 요렇게가 바로 꼬이니치가 된다는 거예요. 자, 보면은 얘하고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다. 이렇게 형성되는 요 위치 관계가 바로 두 직선의 꼬이니치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평면의 결정 조건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평면의 결정 조건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의 평면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평면의 결정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 평면, 다른 평면은 만들어지지 않고 오로지 이 조건만 만족하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평면은 하나만 존재한다라는 게 결정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평면의 결정 조건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면은 우리가 점으로만 이루어진 거, 점으로만. 자, 점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는 바로 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바로 세 점을 우리가 바로 한 평면이 결정된다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과 직선이에요. 자, 점과 직선으로 내가 한 평면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자,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직선과 직선이에요. 자, 직선과 직선일 때는 어떤 경우에 한 평면으로 결정이 되냐면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요. 아까처럼 일치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요 이제 선이라고 얘기를 해보면 이 선을 지나갈 수 있는 면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그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두 직선이 만났어요. 그럼 얘를 지날 수 있는 면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 직선과 직선에서 계속 이어서 얘기해 보면 평행한 두 직선은 우리가 한 평면을 결정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이 있으면 얘를 지나가는 평면은 오로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직선이 지나갔을 때 얘를 이렇게 하나의 평면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평면의 결정 조건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됩니다.
한 직선에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 그리고 한 직선과 그 직선에 위에 있지 않은 한 점과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그리고 평행한 두 직선은 우리가 하나의 평면을 결정을 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것도 우선 정리하시고 우리가 계속 이어서 위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세요.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또 위치 관계를 계속 봅니다. 자, 여지껏 뭐 했죠? 직선과 지선까지 얘기했었죠? 바로 이제 직선과 평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죠? 바로 직선과 평면이에요. 자, 얘는 어떤 그 내용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우선 평면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얘가 P예요. 그럼 직선 L이 여기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평면 P가 있는데 직선이 얘를 뚫어버렸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자, 평면 P가 있는데요. 자, 직선이 여기 공중에 붕 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직선 L은 평면 P 위에 있다. 평면 P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평면 P에 포함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한 점에서 만났죠? 뭐와? 직선 L과. 그래서 직선 L과 평면 P는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또 얘기할 수 있냐면, 직선 L과 평면 P는 만나지 않는다. 자, 근데 만나지 않으면 어떤 경우로 가능한 거예요? 바로 평행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직선 L과 우리가 그 평면 P를 서로 이렇게 평행하다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볼 부분이 뭐냐? 바로 평면과 평면이에요. 자, 평면과 평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위치 관계로 이제 볼 수가 있냐면, 자, 평면 P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크게 그렸네요. 자, 좀 많아요. 자, 평면 P와, 자, 우리가 이렇게 평면 Q가 있어요. 자, 이거는 서로 이제 만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참 그림을 많이 그려야 되겠죠, 지금? 자, 요게 평면 P하고 평면 Q예요. 네, 그쵸? 그리고 얘하고 P하고 Q가 이렇게 같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이때는 평면 P와 평면 Q가 어떻게 된다? 바로 평행하다,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면 P와 평면 Q가 한 직선으로 만난다.
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앞서 배운 바로는 바로 교선이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생기는 우리가 선을 교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P하고 Q는 우리가 서로 같아졌어요. 그래서 평면 P와 평면 Q는 어떻게 된다? 바로 일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위치 관계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또 해야 될 그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정리하시고 마지막 이제 세부적 정리할 그 내용만 하고 우리가 간단히 몇 문제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세요. 자, 이번에 선생님이 세부적으로 좀 다뤄야 될 게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바로 거리입니다. 거리. 그래서 이 거리를 어떻게 따지느냐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우선은 첫 번째 점과 평면이에요. 자, 이 점과 평면은 어떻게 우리가 거리를 따지느냐. 자, 평면 P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점 A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여기다가 수선을 내려요. 그랬을 때 여기 만나는 이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바로 수선의 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점 포인트를 우리가 B라고 하면 바로 A, B가 점 A로부터 평면 P까지의 거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볼 때 바로 평면과 평면의 거리예요. 자, 이 평면과 평면의 거리를 얘기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평면이 어떠한 관계이냐면요, 바로 평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얘가 P고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Q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점에서부터 또또또또 내려와서 한 점에서, 한마디로 요거는 뭐냐면 내가 선을 그어요. 이렇게 수직하게. 수직. 그래서 이렇게 수직이라고 하면 요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A, 요 만나는 지점을 B라고 얘기하면 바로 A, B가 3분 A, B는 바로 평면 P로부터 평면 Q까지의 거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평행한 상황에서 이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P하고 Q가 평행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이제 이야기 하시고, 그러면 왜 직선과 평면은 이야기를 안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직선은 우리가 뭐로 처리가 가능하냐? 점과 평면으로 처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직선이 있다. 직선의 한 점에서 내가 수선을 내리면 직선과 평면의 거리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과 평면은 우리가 직선도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수직이라는 개념을 한번 다시 새겨보면, 자, 직선과 직선은, 자, 이렇게 L이 되고 이렇게 M이 되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죠.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면과 직선은 L이고 얘가 P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L과 P는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평면과 평면이에요. 자, 평면과 평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제 좀 알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얘도 점점이죠. 안 보이는 선이니까.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이 상황을 우리가 바로 자, 평면 P와 평면 Q가 있으면 바로 이것도 우리가 P와 Q는 서로 수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이제 기본적 위치 관계고 나머지 문제를 풀려면은 여러분들 좀 더 이제 그 위치 관계에 대한 이제 그 공간에서 머릿속에서 이 도형들을 그 자리 배치를 시켜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요. 여러분들 요거 정리 꼭 하시고 같이 이제 문제 풀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정리하시고 계속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이어서 문제를 계속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35페이지 2번 문제인데요. 자, 우선 정육각형이에요. 선생님이 그림을 좀 잘 못 그려가지고 좀 정육각처럼 안 보이더라도 정육각형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자, AB와 평행한 직선이에요. 직선이에요, 직선. 자, 그러면 AB하고 이렇게 평행하게 쫙 이제 요게 AB 직선이 되겠죠. 자, 평행한 직선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죠. 누구? 바로 D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평행한 직선 DE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근데 AB와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에요. 자, AB와 만나는 거예요. 얘는 한없이 가죠. 그 나머지 직선들도 쭉쭉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은 볼까요? 직선 뭐가 되죠? 자, BC도 우선 한 점에서 만나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볼까요? 얘도 만나네요. 자, 그래서 직선 뭐가 돼요? CD가 만나요. D는 평행하니까 만나지는 않겠죠. 자, 그리고 FE도 쭉 거보니까 뭐가 돼요? 한 점에서 만나죠? 바로 직선 FE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AF도 이렇게 직선 거보니까 바로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위치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한 평면에서 라는 요 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이제부터는. 자, 평면에서의 위치 관계인지 공간에서의 위치 관계인지 요것이 왜 중요하냐? 뭐가 하나 차이 났어요. 아까 배울 때. 바로 공간에서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꼬인위치라는 게 발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공간이냐 평면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약간 그 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항상 문제를 처음부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 평면에서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얘는 L하고 L이에요. M하고 둘이 평행이래요. 그런데 M하고 또 N도 평행이래요. 그러면 요거와 요거는 어떻게 된다? 바로 평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L하고 M하고 보면은 이렇게 평행하대요. 자, 그런데 M하고 N이 수직이래요. 그럼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난다는 것은 L하고 N도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L하고 M하고 수직이래요. 이렇게 할까요? M하고 L하고. 자, 근데 M하고 N도 수직이래요. 얘도 이렇게 수직이 된다고 하면 결국 얘는 뭐가 돼요? 서로 만나지 않는 평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L과 M이 뭐가 돼요? 서로 수직이죠. 자, 근데 M하고 N하고 평행이래요. 이렇게. M하고 N하고 평행이래요. 그럼 L과 N은 뭐가 될까요? 바로 서로 수직 관계가 된다. 자, 이런 문제 푸실 때는 직접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공간일 때는 가장 편한 부분은 우리가 직육면체라든지 이런 걸 그려서 이야기하시는 게 편해요. 알겠죠? 자, 세 번째 문제를 이제 보시면은 자, 얘 같은 경우는 입체 도형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만나는 지점을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볼게요. 자, 만나는 지점을 서로 연결을 해보고, 자, 여기도 얘랑 얘랑은 만나겠죠? 만나는 지점 연결해보고, 자, 그 다음에 만나는 지점을 연결해본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직육면체를 한번 정육면체를 그려보면은요.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디를 우리가 위를 해볼까요? 정육면체를 그려볼 때. 자, 요 선생님은 이제 아래쪽 NCDK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래쪽 면을 N,
여기를 C, D, K라고 얘기를 해보면, 자, D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바로 위에가 2가 되겠죠. 이렇게 세워진다고 생각하면은. 그럼 얘도 뭐가 돼요? 바로 B가 되겠죠. 자, 그럼 C 위에 B가 있고 N 위에 뭐가 돼요? A하고 바로 M이 이렇게 서로 만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K 위가 뭐가 있어요? 바로 L과 J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점이 있어요. 자, C하고는 누가 만나요? 바로 G가 만나고요. D하고는 누가 만나요? 바로 F가 만난다는 거예요. K는 어차피 그 가운데 있는 거고 N도 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L하고 누구랑 만날까요? 바로 I랑 만나요. 그래서 L하고 여기도 I 이렇게, 죄송합니다. M하고 만나니까 여기를 만나겠네요. I. 자, 먼저 이거 그리시기 전에 어느 점이랑 서로 만날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가 만나는 부분은 이렇게 한 칸 한 칸씩 그 한 점을 기준으로 가까이, 한 점을 기준으로 가까이, 한 점을 기준으로 가까이 먼저 짝을 져주고 시작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A, B와 평행하면서 AN과 꼬인 위치. 자, 먼저 AN부터 찾아볼까요? AN이 누구예요? 바로 요 놈이죠. 자, 그리고 A, B가 누구예요? 바로 여기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꼬인 위치를 찾아봐야 되는데, 자, 얘는 아니에요. 한 점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얘하고 평행해야 되니까, 얘도 평행하고, 얘도 평행하고, 얘도 평행한데, 문제는 얘도 아니에요. 그쵸? 한 점이 만나죠? 그러면 꼬인 위치가 뭐가 있어요? 바로 요 놈과 요 놈이 두 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뭐 이름은 뭐 EL 아니면 EJ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하도 되고요. 뭐 DK, FK 이렇게 이름을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조금만 더 문제를 풀어보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두 문제만 풀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좀 길었죠? 자, 우선은 요 문제 볼까요? 자, PQ와 평행한 모서리 개수예요. 자, PQ가 누구예요? 여기죠? 자, 모서리 개수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얘는 A는 바로 3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AD와 AP죠? AP와 꼬인 위치를 찾으래요. 자, 꼬인 위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찾는다고요? 만나는 선들 다 지워요. 그 다음에 평행한 선들 다 지우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지워볼까요? 얘 없죠? 그리고 얘는 평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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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만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AP와 꼬인 위치, 뭐죠?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총 몇 개? 하나, 둘, 셋, 4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면 QGHD래요. QDHD. 자, 요것과 수직인 면의 개수. 자, 수직이라는 것은 얘하고 지금 수직으로 만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렇게 수직 만나는 거죠? 그럼 결국 뭐예요? 얘가 지금 면이기 때문에 얘도 하나 없이 끝없이 간다라고 보시면은 위에 거, 옆에 거, 아래 거, 그 다음에 저쪽 거까지 해서 얘도 총 몇 개? 4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얘가 비스듬히 만나서 수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평면이 있습니다. 평면이 있는데 면이 이렇게 만나도 수직이죠. 이렇게 만나도 수직이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만나도 수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비스듬하게 만난 것 같지만 이 면 입장에서는 얘가 이렇게 좀 잠깐 만난 것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44페이지 6번을 보시면은 자, 이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공간이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공간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L하고 P가 평행하대요. M과 P가 평행하면 A가 M은 평행하다. 얘는 당연히 틀린 말이에요. 말이 맞는 것 같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평면 우리가 P가 있으면 얘랑 만나지 않으면 얘는 무조건 평행이에요. 그러면 만나지 않을 때 이렇게도 가능한 거죠. 위에 이렇게 M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존재를 하냐면 꼬인 위치가 존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둘이 어떻게 해요? 일치를 할 수가 있어요. 공간이기 때문에. 얘가 선이 어디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거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안 되는 경우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A가 P가 평행하고 M과 P가 평행이에요. 얘는 당연히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얘는 될 수가 없죠. 왜? 요거를 똑같이 더 추가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볼까요? L하고 M은 평행하대요. L하고 P는 수직이래요. 자, 그러면 L하고 우리가 볼까요? P가 L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M이 요거랑 평행하다고 돼 있으면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M하고 L은 평행하겠죠. 근데 M하고 P가 수직이래요. 그러면 M하고 P도 수직이니까 요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L하고 P가 수직이잖아요. 그런데 L하고 M하고 평행하대요. 그럼 얘는 수직을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M하고 P는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세 번째 건 맞습니다. 자, 네 번째 거는 L하고 M하고 수직이래요. 근데 M이 P하고 평행이래요. 자, 이걸 한번 이제 좀 애매하니까 볼까요? L하고 M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데 M이 P하고 평행이래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될까요? 얘도 틀리겠죠. 왜 그래요? M하고 얘가 평행하다고 그래갖고 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뭐 가령 안 되는 예를 한 가지라도 안 되면 수학에서는 안 돼요. 자, M하고 저기 L은 얘가 수직이잖아요. 아, 평행이구나. L이 이렇게 지금 M이 P하고 평행이에요. 자, 근데 M하고 L하고 수직이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날 수도 있잖아요, L이. 그쵸? 안 되는 경우가 한 가지라도 있으면 우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L하고 P하고 뭐가 돼요? 수직이래. L하고 P하고 수직이고 M하고 P하고 수직이에요. 그러면 L하고 M은 평행할 수밖에 없죠. 아까 얘기했었죠? 바로 얘도 맞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하고 5번이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개념이 되게 길었어요. 그런데 그 개념들을 다 알고 있어서, 다 외우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 때 힘들지가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 풀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냥 이 단원이 되게 힘든 단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 관계는 여러분들이 그 개념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정리를 하셔서 꼭 외우신 뒤에 문제를 푸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잘 풀 수 있는 팁을 준 거예요. 자, 오늘 수업하는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수업에 우리가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